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새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맡은 유상범 의원이 개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총 투표수 103표 중에서 김도읍 의원이 48표, 정점식 의원이 55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읍 의원과 정 의원이 결선까지 갔다가 이 결선 투표 결과 정 의원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많은 분들이 그냥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 친윤들이 밀고 있기 때문에 될 거다라고 뭐 예측을 했는데 저는 성일종 의원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일부 친윤들이 성일종 의원도 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많은 분들 예측대로 친윤 다수가 미는 정정식 의원이 됐는데 정정식 의원이 받은 55표보다 김도욱 의원이 결선 가서 받은 48표 이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거의 비등비등해진 것 같아요. 친윤 대 비윤, 반윤 뭐 이런 분들. 그래서 국민의힘의 개혁과 쇄신 이러한 것들이 지도부 교체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좀 분석을 해봅니다. 뭐 저는 결선은 갈 것 같다. 그리고 정점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오늘 SBS 라디오에서도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다른 선거들의 원내에서의 선거들 득표율을 보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시에 60표 얻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그때 김성원 의원이 30표, 이현승 의원이 16표 이렇게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면은 김성원, 이현승을 합치면은 이게 46표. 그리고 송원석이 60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투표 참여자가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안 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박덕흠 국회의장 부의장도 58표를 얻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정당은 우리가 마음을 먹자라고 그 TK를 비롯해서 이쪽의 주류들이 이렇게 딱 정하면은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은 약간의 균열의 조짐이 살짝 보인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결선 투표까지 가고 48표 얻은 거에 대해서 의미를 보자면 그리고 총 최종적으로 55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표씩 이렇게. 그거를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큰 변화보다는 우리가 이대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한 건데 이제 총선 이후에 내년 원내대표 선거가 제가 보기에는 좀 볼만할 것 같아요. 내년이. 예. 지금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 있을 뿐이다. 제발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줘라. 정점식 화이팅. 화이팅 하셨는데 네. 사실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요 이제 나와서 빽불할 때 설명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는 조금 긴 호흡으로 명예롭게 어떤 결단을 내리면 내렸지 무리수를 둬서 촉박하게 뭘 요구하는 듯한 것은 일절하지 않기로 했다는 총평이 나왔어요. 근데 약간 이제 후보자들 이게 의원들별로는 살짝의 온도차가 있었는데 김도읍 의원도 의원들 다 장 대표 사퇴에 공감한다. 다만 방법이 과격해서는 안 된다. 성일종 의원은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 억지로 쫓아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점식 의원은 장동혁 방탄막이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통합의 리더십을 갖겠다.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겠다. 신중론인데 또 방탄은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식의 좀 그런 의도를 나타냈더라고요. 근데 정정식 신임 원내대표의 말이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꼭 분석해야 되나요? 그냥 저희들 방송만 한 2, 3회 정도 보면 왜 패했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지방선거 패배 원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패배했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패배했으면 지도부가 당연히 책임져야지. 책임지는 건 뭐예요? 사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장동혁 대표랑 같이 잘 지낼게요. 그런 워딩으로 보여집니다. 뭐 권영세 의원이 이제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올리고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친윤들의 큰 정서는 장동혁의 해도 그냥 무방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년까지잖아요. 공천권에 장동혁이 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쫓아내서 하든 뭐 하든 그냥 이 체제가 물론 마음에는 안 들어요. 친윤들도 상당수는 장동혁 대표의 저 극우적인 저런 행보에 대해서 마음에는 안 들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좀 누가 대안이야라고 했을 때 생각이 일치되는 강력한 이를테면은 대선 후보급의 그런 사람이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친한계 의원 몇 명을 빼놓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공안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친한계 쪽에서는 민주당이 공안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엔 국힘 의원들이 공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들어와 가지고 본인들 날리고 막 공천 다 날리고 막 이럴까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단일 대우가 돼 있는 거고 장동혁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갈 것 같은 게 원인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는 백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백서 만드는데 최소 3달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막 이 장동혁 사퇴 막 이게 있을까요? 그 열기가? 한 사퇴를 하려면 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같이 가는 그림이다. 그래서 민주당에게는 또 복이다. 그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예. 아니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이 오늘 CBS 박성태 뉴스쇼에서는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만이 다들 꽉 차 있는 상태라서 이 원내대표 선거 이후가 분기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 해석은 별로 의미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재섭 의원이 접촉을 하고 얘기 나눈 분들은 다 이제 비장동혁, 반장동혁 그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은 다 꽉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윤들도 솔직히 장동혁 대표 때문에 지방선거 더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가 부적절하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누가 그러면은 당의 지도부가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몇 달 지나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 또 뭐 지도 체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텐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나 최고위원들은 저게 이제 직업이 되어 버렸어요. 아 직업이다. 네. 저거라도 갖고 있어야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말도 하고 대접도 받고 영향력도 발휘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최고위원들도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7월이 임기인데 그때까지 장동혁 체제가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내년까지요? 내년 7월이 저기예요. 임기예요. 아니 지금 그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는 어제 좀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뭐 김도우 의원도 뭐 대승적 차원을 들어서 가장 전향적이긴 한데 최소 1년 후 복당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정점식 이제 신임 원내대표의 얘기는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굉장히 신중하게 반응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당사자 의사는 뭐 이미 다 확인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공개적으로 본인이 이제 복당하겠다, 이제 다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시기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당사자 의사는 이미 확인이 된 건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됐어요, 사실상. 물론 이제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장동혁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있어서도 비슷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고 정점식 의원이 마치 옹호를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또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김도우 의원도 1년 얘기한 거면은 그냥 표를 의식해서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정당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정당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다 자기 이익과 뭐 이런 이념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그냥 이 상태의 국힘은 1년 정도 더 최소 1년은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재선거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 이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가지고 온 게 어제 인천 송도 1, 2동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민주당 박찬대 후보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했는데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다. 광주 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투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는데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이거 한 6번 곱해야 된다. 이 확률을. 그러니까 이제 이 5억 9천만 분의 1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전문 학자 통계학자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지금 팩트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산식부터 공개해라 결론만 외치면 이거 계산이 아니라 주술이다. 이거 만약에 유튜브에서 가지고 온 거라면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가져왔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장동혁 대표가 가장 큰 숫자로 인식하는 게 5억 9천만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부정선거와 재선거 주장을 본인의 당대표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야당이 또 야당 대표가 이 부정선거론에 깊숙이 좀 몸을 담그고 또 제가 예측해 보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당내 어떤 기구나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해봅니다. 뭐 이거는 일단 모르니까 5억 9천만 분의 1이 진짜 어떻게 나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제일 큰 숫자라니까 아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5억 9천만 분의 1은 말은 안 된다. 이거는 뭐 어떤 수식으로 나왔는지 모르면 말은 안 된다. 그러고 언론들이 좀 팩트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게 이 숫자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송도 1동에서는 그때 박찬대 3016표, 유정복 1427표, 송도 2동에서는 박찬대 3011표, 유정복 1429표. 근데 원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유권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고 거기에다가 뭐 1동, 2동이 이제 유권자 수가 비슷하면은 거기에 정치 성향이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요. 인접해 있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사전 투표의 득표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2020년 총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그랬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이거는 이제 1차 분류기에서 개표기에서 한 거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한 거고 이거를 이제 수개표를 다시 해가지고 이거는 도장이 좀 이상하게 찍혔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걸로 분류해야 되나? 이렇게 각 정당 참관인들과 함께 확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수검표 통해서 참관인들 다 보고 한 수치가 이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1차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숫자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선거의 음모론으로 이제 이유로 가져오는 게 황당한 거죠. 2020년 총선에서도 특정 지역에 뭐 39.7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여기서도 민주당 득표율이 39%뭐 여기서도 39% 이거를 부정선거의 근거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같은 동네지 수도권이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게 투표를 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오는 뭐 노컷뉴스가 얘기를 했는데 단순 확률 계산하면은 0.04% 정도의 2,478분의 1인데 전국에 3,500개가 있기 때문에 1.4개 정도는 동일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인접한 지역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선수는 아니니까 이게 확률학자는 아니니까 통계학자는 아니니까 하지만은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